제 페이스북에 국정원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몇 년째 광고를 내셨는데 주한미 대사관도 그러셨어요. 저는 그래서 한국 대한 우리 정부하고 그 어떤 주한미 대사관이 미국이 저 기술을 인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그냥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외교부, 국방부,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그다음에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이런 문화관광, 보건복지부 이런 데서도 그렇고요. 보훈처도 그렇고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그다음에 성남시, 경기도, 그다음 뭐 이런 남양주시 뭐 다른 데서도 그렇고 그 대부분 광고로 다 들어오셨고 몇십 군데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팔로우까지 들어오시는데요. 100군데가 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고 하시겠는데 저는 절대 팔로우 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팔로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조사를 하면 알 텐데 얘가 아직 억울하게 몰릴 수가 있어서 저도 참 어이가 없는데요. 예. 제 페이스북 YTN의 제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소개한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성과 대기업이 세계에서 무단으로 쏟아져 나오더라. 저는 이렇게 반도체라든지 통신이래 배터리 기술이라든지 우주 항공 기술 그다음에 모든 뭡니까 군사 방산 기술과 군사 기술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기타 많은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제 획기적이라는 거죠. 의학 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한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자, 제가 찾았거든요. 2019년도 관련 특허를 10건을 제출했는데 주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약회사에도 컨택을 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 잡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곰팡이까지 잡아가지고 저 자신도 치료를 하고 잡아서 계속 유튜브에 올려놨는데요. 이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다. 기술을 그렇게 한국의 지적재산권 위반국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 트럼프 대통령도 저한테 팔로우 하셨어요. 그래서 백악관 근데 어쩐지 전화번호가 있는데 전화는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거짓말한다고 그럴 것 같아서 백악관 자체에도 팔로우 하시고 원식 국회의장 그다음에 국무총리실 그다음에 우리나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녹색당 당 자체에서 팔로우 하셨고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어요. 제가 팔로우 그쪽 가서 할 수도 있고 중에 들어와 할 수도 있는데요. CIA, FBI라든지 미국의 국토안보, 미국 군 자체에서 부대가 100군데 이상을 저한테 소개하고 계세요. 인도군도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인도 국방부라든지 무디 총리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빨리 하시고 캐나다 총리 빨리 하셨는데 제가 자칫하면 이게 미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서 제 기술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들어오고 계세요. 나중에 이거 확인될 길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광고는 일단 내가 조작이 불가능하다. 몇십 군데가 광고를 지금 대한민국 정부라는 이름으로 주한미 대사관 몇 년째 광고를 내시고 계셔서 제 기술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지적재산권을 법치 체계로 가지고 있는데 이래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렇죠. 미국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스스로 버리는 꼴이 돼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됐을 때 무역전쟁에서 필패. 그렇죠. 국가통화로 전환하더라도 무역전쟁에서는 필패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시아통화가 힘을 출범을 하고 힘을 잃을 거다. 대신 국가통화로 미국이 전환을 하고 알래스카로 그 화물열차 120km 이상 최소한 트고 그다음에 고속 관광열차까지 터서 각 역마다 테마로 미국 전역을 개발하면 전 세계에서 들어올 거다. 그리고 의료비로 인해서 의료비나 복지비를 더 부담으로 해서 미국의 기업을 개설하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은데 엄청난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물류가 너무 늦어가지고 미국 내에서도 움직여야 되고 중국은 뭐 유럽에 한 10일에서 15일 정도만 가는데 열차로 미국은 한 2달 걸린다 말씀이죠. 빨라도 한 달 반인데 이래서 해야 되고 경쟁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도에 물류 기준을 둬가지고 거기서 어차피 나갈 물건이라면 딱 하루 만에 그 컨테이너째 이렇게 차에 실어버리면 그냥 차로 곧바로 차를 통해서 선적을 하면 딱 하루 만에 그 중국의 물량이 엄청나잖아요. 중국 대륙 전체하고 대만, 그다음에 한국, 일본 또 그 러시아 이렇게 떠나가서는 이렇게 열차에 싣거나 배로 가서 동남아시아도 훨씬 더 빠르고요. 어차피 나갈 물 유럽 쪽으로 열차에 실어서 가도 되거든요. 그렇게 이것이 획기적인 어떤 전 세계 투자를 미국에 이뤄낼 거다. 미국 자체의 부실로 인해서 달러가 부실되는데 그럼 중남미라든지 관광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중남미 전체하고 북미를 미 달러권으로 편입을 시키고 미국 내에서 마약 조직들을 완전히 다 조폭이래 좀 완전히 없애서 국가가 이렇게 중남미 범죄를 중남미도 같이 다 일망타진해야죠.
그렇게 하고 그들이 이제 정상적인 돈을 벌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철저하게 국가 차원에서 이건 사활을 걸고 미국이 마약을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리고 지적재산권을 회복하지 않는 이상 아시아 통화가 힘을 아시아 통화는 출범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미국 통화가 견조하고 영연방을 일단 영국 채권을 사주고 파운드 채권을 사고 무역 적자 장기 그다음에 장기적인 어떤 경상수의 적자가 있어서 파운드화를 발행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국에 있는 어떤 은행 금융기관들의 본사가 유럽 쪽으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있다고 뉴스를 봤거든요. 아무래도 영국에 대해서 불안함을 느낀 거죠. 그래서 영연방까지 해서 미 달러권으로 편입을 시켜야 된다. 그랬을 때 미국이 전화해보게 되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경제적인 자기 달러를 다른 나라에 경제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 굳이 뭐 키보드로 이렇게 무한정 찍으니까 중국은 무한자본이잖아요. 자기네도 국가 통화란 말이에요. 미국은 국가 통화가 아니에요. 빌려서 사유기관, 사유은행한테 빌려서 가져온다고. 이게 무슨 회계한 다르다. 그래서 무한자본으로 싸워서 이렇게 빚은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돼요. 그래서 미국의 물가 같은 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미국의 물가를 주도하는 특히 그 생필품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돼 있는 이런 물가를 자기네가 싸게 공급을 해 국내에서 싸게 공급을 해버리면 통화 가치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업용 채권 부독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뭐그 저기 그 중앙은행에서 이제 이렇게 그 통화를 발행해서 특수 목적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돈으로 이렇게 수많은 회사를 차려서 이게 또 그거를 다 사버리면 돼요. 상업용 부동산 채권이라든지 아니면 그렇게 부동산을 사거나 더 활발하게 기업을 만들어서 하시면 일자리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통화는 저는 출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막아도 미국이 막아도 결국엔 할 거다. 네, 근데 다만 미국의 통화가 이렇게 자신들이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이상은 별다른 힘을 발휘하지 못할 수도 있고 미국의 통화가 부실해서 힘을 잃거나 또는 무역 전쟁에 있어서 자기네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때 지거나 어려움을 겪었을 때 문제가 있을 거다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그럼 지적재산권을 통해서 기술 장벽을 만드는 수밖에 없는데요. 중국이 기술이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요새는. 그래서 전 세계 제 기술이 만약에 공개화된다면 전 세계 각 나라는 각국이 다 스스로 제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뭐 가전산업, 자동차 산업, 항공우주 산업 모든 걸 다 출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헛된 허황된 소리를 한다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학기술도 그렇고 허황된 소리를 한 적이 허황된 그런 기술이 아니다. 틀림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가 차원에서 광고를 들어왔는데 이건 광고는 제가 조작할 수가 없고 팔로는 내가 조작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할 일이 없어. 정말 영어도 잘 못해요. 팝송은 부릅니다만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서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 쪽에 와서 팔로 해갖고 이쪽으로 해갖고 내가 이렇게 조작을 하고 이명령한테 조작하고 국회의원 조작하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공화당 조작할 수는 있는데 그러진 않았다라는 거죠. 일단 저는 좀 그런 적이 없다. 인도 정부 차원에서도 들어오고 무디 총리, 전직 대통령, 인도 부통령 현재 이렇게 현 장관들하고 인도 정부 부처 군이 소개하고 인도 언론 30군데가 들어와서요. 중국 언론, 국가 국영 언론 1억 2천 뭐 1억 뭐 이러더라고요. 8천만 이렇게 팔로워가 중국 국영 언론이 들어왔다는 거.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중국 정부기관도 각 성 차원에서 15군데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뉴질랜드군, 스리랑카군 방산 기술을 제공하고 있다 그랬죠. 그다음에 뉴질랜드군, 스리랑카군, 파키스탄군도 하시고요. 이란과 이스라엘 언론도 들어오시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언론이 들어오시고 아람코도 광고 내시고요. 아랍에미레이트 통신사도 들어오고 통신 기술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기술도 제공하고 있고요. 저는 이게 그 아이디어와 개념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전달하고 있는데 그것이 획기적이라는 거죠. 아르키메데스가 탁 반짝하듯이 획기적인 아이디어고 그래서 기존의 어떤 반도체 판도를 컴퓨터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기술들이다. 그거 하나만 들으면 다 압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 기술이 YTN에서 소개한 중소기업과 정보 출원 연구원에서 이미 제품화되어서 다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 기술을 무단으로 삼성에서도 이렇게 하시더라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에서 법무팀 통해서 하시면 제가 기술 공개로 그냥 가드리겠다. 우리나라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체코의
이렇게 원전을 수출해서 웨스팅하우스의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는데 문제 없다고 이렇게 의지를 보였지만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은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 국제법, 법적인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형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제법을 위반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반했기 때문에 결국 1조씩 물어내고 허가 없이는 추출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원전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든 두산이든 제 기술을 미국 내에서 원전을 짓더라도 제 기술을 쓰지 말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원전 기술도 지금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쓰지 마세요. 모듈 단위로 100개로 이렇게 만들어 100개 1000개로 만들어 언오프 시키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또 입자나 분말, 가스 구조로 만들어 막대기 단위로 만들면 이게 상당히 이렇게 바닷물로 재활을 해야 되는 시설 규모가 투자가 크다고요. 그래서 이거를 가스로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이제 비행체의 연료로 쓰자는 거죠. 가스로 만들어서 그래서 입자로 갖고 이렇게 가루로 갖고 다니면서 그래서 액상으로 녹여서 가스로 만드는 이런 기계 장치를 비행체 내에서 갖고 다니면 우주 기술, 우주 항해 기술도 전혀 문제가 없고 그래서 굉장히 지금 군사적으로는 일단 방사능 염려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라늄, 토륨, 원자력 발전, 석탄, 석유, 가스가 화학 발전 이런 발전에서 모든 발전에서 이런 것을 쓰지 마시라. 모듈 단위로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큰 물통, 큰 볼랐던 물통을 껴서 전기관으로 해서 전기 발전을 한다. 이 기술을 쓰지 말라는 거죠. 두산이든 웨스팅하우스든 미국의 어떠한 원전을 짓는 업체들도 이걸 프랑스 원전 업체들도 하지 말라는 거죠. 모두 다 석탄, 석유, 가스 발전도 마찬가지다. 우라늄 또는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에 있다가 각종 석유를 섞어줘도 연료를 섞어줘도 된다. 또는 석탄을 증기화시켜가지고 여기다 산소를 집어넣는 기술. 그다음에 어떤 모든 석유라든지 이런 휘발유 연료를 비행체 선박 연료를 쓰든 어디 자동차 연료를 쓰든 산소를 섞어 쓰는 기술. 판매할 때부터 또는 수소 산소를 갖고 다니면서 산소를 섞어주거나 수소를 같이 섞어주는 이런 기술. 또는 거기다가 더해서 바이오 디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판매 다니면서부터 하든지 갖고 다니면서 섞어주는 기술을 하지 말라는 거죠. 석탄 어떤 증기화시켜 석탄을 가스화시킬 때도 여기다 산소를 같이 프로테즈를 넣어서 산소나 수소나 산소를 넣어서 판매하는 기술을 쓰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거 하시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폭탄과 장약 구조에서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분말 구조를 넣어서 이렇게 하나나 둘, 셋을 이렇게 같이 넣을 수 있고 그걸 하는 걸 하시지 마시고요. 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는 수소를 분말 상태로 넣어줄 수 있는데요. 금속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수소를 분말 상태로 넣어주거나 가스 구조로 이렇게 톡톡 캔디 있잖아요. 설탕에다 어떻게 탄산 넣은 거 그 방식으로 수소나 산소를 넣을 수 있는데 그거를 장약이나 폭탄 구조에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약 위력을 극대화시키는 기술 또는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에 보면 이렇게 다이너마이트 안에 이렇게 액체 폭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규조토 안에 성형 작약탄처럼 뒤로 분사하는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규조토 안에 이렇게 그런 것을 규조토 안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규조토 안에 수소산소를 넣어주거나 규조토 안에 액체 폭약을 넣어가지고 그것을 뒤로 이렇게 장약해서 분사하는 이런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폭약에서 이런 것도 하지 마십시오. 네, 부탁합니다. 제 기술을 무단으로 침범하셔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네, 이해가 가시죠? 전 세계에서는 지적재산권을 분명히 국제법 각 나라에서 법치 체계로서 가지고 있는데 법치 체계를 포기하고 원시 시대를 가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도 최근 특허 침해를 해서 1조 원 가까운 벌금을 물어냈거든요. 미국 법정으로부터. 제 기술이 수십가지 단위가 누구나 알고 있다. 가상적으로 전 세계 정부 차원에 들고 보고 있고 누구나 알고 있는데 그걸 버젓이 자기 제품에 그것을 표시를 하더라. 또는 해외에다가 자사 기업이나 또는 다른 사람이 조인하는 연결 협력 회사에게 그걸 통해서 자기가 두려워 문제 없다 그러는데 왜 문제가 없습니까? 세관에서 이렇게 차압될 수도 있고 법원에서 나오라고 그럴 수도 있는데요. 네. 누구나 아는 그런 것을 법적으로 뻔히 위반을 하시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문제가 왜 안 되겠습니까? 문제가 되니까 지금 이렇게 체코원전도 벌컥 1조 원 약속을 하거나 미국 보건 삼성도 지금 1조 원 그렇게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저는 미국은 법치주의나 지적재산권을 결코 포기하지 않을 거다. 포기하면 일단 지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하기는 원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과 유럽, 일본은 같이 갑니다. 제가 보기에는 같이 가서
그들은 절대 포기 안 할 거다. 그렇죠. 그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각국은 이게 뭐 군인들 동원해가 군인이라 표시 않죠. 기업 만들어갖고 이렇게 투입해서 모든 산업을 다 만들 수 있어요. 뭐 TV라고 해봤자 뭐 기판 몇 개밖에 안 들어가는데 모니터도 컴퓨터도 뭐 나도 혼자서 옛날 조립한 적이 있어. 컴퓨터 그리고 부품 사다가 조립만 하면 스마트폰도 어떤 유튜브 보니까 혼자서 조립합시다. 그게 뭐 어려워서. 네. 모든 가전기술, 자동차도 그냥 전기자동차는 부품도 몇 개 없고 그냥 조립만 하면 되거든요. 전기자동차도 국가 차원에서 자본을 대고 되게 싸게 그리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이익을 봐야 되죠. 이익을 봤는데 근데 국가 차원에서는 자본대에서 하는 그것도 표시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익을 봐야 되지만 손해보고 낼 수 있어요. 네, 10분의 1 가격으로도 30분의 1 가격 낼 수 있고요. 이게 빚지면 제로로 키보드로 제로로 만들어 버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 세계 자본주의 기업은 한마디로 이렇게 도저히 승부를 할 수 없는 무한 자본 대 유한 자본의 싸움이니까 승부를 미국도 빨리 국가 통화를 전환해서 무한 자본으로 싸우시죠. 이길 수가 없어요. 다 파산하는 쪽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각국은 다 자국 산업을 키운다는 거예요. 그 나라 내에서 원가 경쟁력이 높아서 이렇게 싸게 파는데 뭐라 그러냐 이렇게 할 수도 살짝 가격을 살짝 낮춰가지고 팔 수도 있거나 많이 낮출 수도 있고요. 실제로 손해보고 엄청 손해보고도 팔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각국은 다 우리나라는 팔 데가 없을 거예요. 일본도 대만조차도 미 달러가 지금 무너지는 순간인데요. 네. 미국은 절대 지적재산권 포기 안 합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백악관 이렇게 영국의 러셀 이렇게 상원 의원도 저한테 팔로우 하셨는데 전 이렇게 하원 의원 그다음에 영국의 의원들하고 이렇게 언론들 그다음에 싱가포르 언론들 그다음에 이렇게 호주 언론들 일본 정부 자체도 팔로우 하셨는데 이걸 제가 거짓말이라고 할까봐 좀 걱정되는데요. 저는 팔로우를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그쪽 가서 팔로우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정원, 행정안전, 노동부, 국가기관이 대한민국 주한미대상은 몇 년 전부터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다음부터 내 기술이 YTN에 제품화되어가지고 제품화되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었는데요. YTN에 소개한 중소기업과 하고 정보 출연 연구기관들 그래서 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네. 삼성일의 대기업에서 제 기술이 버젓이 나오더라고요. 존스 홉킨스 네이처 연구도 그거 제 기술인데요.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었다. 그래서 그러면서 그거를 언론에서 칭찬하고 그래서 내가 참 황당했거든요. 진짜 황당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네. 가상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다. 진짜는 아니고요. 모두가 보고 있는 데서 자기가 만들었다 하는 게 이게 진짜 웃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왜냐면 저는 미국과 한국이 정부가 인지하고 있다 내 기술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YTN에도 쏟아져 나오길래 광고도 내시고 그러길래 이게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 없는 부분인데요. 네네. 팔로우 부분은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각 정부 차원에서 그러면 광고를 내세요. 광고를 내시고 원인일 이제 전화는 안 하시는데 정치 공무원을 만날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여기 팔으라고 저기 팔으라고 그 자체가 부당한 압력에 해당하게 돼요. 불법적인 일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자기 이익과 관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강제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저는 만남을 거부를 하고요. 그래서 기업 간에 전 계약하고 싶으면 기업의 아이디어 개념을 사겠다. 내가 너보다 더 잘한다. 이렇게 자료를 많이 이렇게 내가 그러니까 기술의 주인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기술을 공개로 가드리겠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합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고 기술을 공개로 갈 테니까 다 만들어라 전 세계. 또 황당하잖아요. 네. 제가 아이디어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팬티에 자 구멍 뚫어요. 꺼냅니다. 시야를 합니다. 편리하죠? 다 알아듣고 만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저는 기술을 국민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옛날에 요새는 초등학생도 알아들을 수 있게 쉽게 기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개념 자체가 획기적이어서 기존의 반도체, 통신기술, 원자력 기술을 다 뛰어넘습니다. 이게 원자력 기술에 있어서야 이게 금속이다 그러면 그 안에다가 이렇게 그 어떤 물이나 공기 이런 액상이 지나가는 통로를 수십 개를 만들어요. 수백 개를 회전 구조로 가져주면 스크류 회전 구조로 가져주면 더 좋아요. 그거를 가열을 합니다. 태양광으로 가열을 하든지
태양광 아래 원자력으로 가열을 하든지 뭐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가스고잖아. 이렇게 석탄으로 가열해, 석유로 가스, 그다음 뭐 이렇게 연료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가열을 해가지고 통 안에 있는 물이나 공기를 데워서 증기 발전을 하거나 아니면 공기를 데우거나 그것을 펠티오소자나 다른 방식으로 원자력 풍력을 통해서 얻은 거를 그다음에 기타 다른 얻은 것을 이것을 이렇게 냉각을 시켜가 펠티오소를 그거를 이제 가열을 하면 그런 것은 이제 모듈 단위로 수없이 만들어 가지고 뭐 길게도 만들 수 있고 빌딩 안에도 설치할 수 있고 원자력 발전에 수력 원자력 화력 발전할 때도 다 쓸 수 있어요. 이거를 해가지고 공급을 하면 되게 그 적은 연료로 빠르게 가열이 되고 증기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렇게 획기적이 되는데요. 이것도 쓰지 마세요. 그다음에 오토바이 엔진이나 어떤 자동차 엔진에 또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뭐 태양광이나 풍력으로 돌려도 돼요. 그래서 연료가 뭐가 돼도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요. 원자력으로 돌려도 되고 뭐 이렇게 화력, 석탄, 석유, 가스 뭐 이렇게 화력으로 돌려도 연료가 뭐가 됐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거기다 약간 그렇게 약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테슬라는 앞뒤로 전기를 교류 중, 에디슨은 직류로, 저는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 서로 만들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를 만들었다 그랬죠. 이게 모터 직전에서는 쓰이거나 군사력으로 방산 기술은 파워인 쪽으로 다 쓰이게 될 거예요. 이거를 쓰지 말라는 거죠. 이런 전기선, 통신선, 광섬유선 다 되는데요. 이걸 쓰지 마세요. 유선 안에서 주파수를 만드는 이런 기술인데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한다는 제 원리를 따라서 굵기를 틀리게 하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저는 누구하고 기술에 협의를 한 적이 없어요. 있으시면 나와보세요. 저한테 전화하시든. 저는 누구하고도 연락한 적도 없고 기술도 그렇죠. 그런 것을 누구한테 내색도 안 했습니다. 유튜브에만 올려놓습니다. 저하고 기술 같이 협의했다 하신 분은 나와보세요. 네, 없습니다. 제약회사에 내가 의학기술을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내가 잡는 후보물질, 식품과 약처럼 후보물질과 결합 실험을 했는데 그걸 성공을 했다 그러죠. 제약회사의 컨택을 2019년도에 한 적이 있습니다. 관련된 담당자들도 지금 퇴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갖고 있어요. 이메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다 잡았어요. 잡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획기적 호흡기 바이러스 모든 종류 바이러스의 종류에 상관없이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술을 획기적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미국 정부, 한국 정부에서 저를 인지하고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지금 뭐인 일인지 전화는 안 하시는데 전화는 정치 공무원 좀 만나면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시아 통화는 결국 출범할 거다라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막아도 미국이 달러가 부실해되고 망하는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미달러가 견조하고 결국엔 미국 그럴 때 아시아 통화의 비중이 되게 축소가 되거나 그것은 위안화를 타격을 줄 것입니다. 위안화가 국제 통화에 되는데 지장을 주고 결국에 피보는 것은 엔화가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달러가 불어나면 아시아 통화를 출범 안 해서 같이 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엔 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아무리 압박을 내도 이게 후다닥 해치울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 방법대로 이렇게 제 제안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경제 분야에도 지식을 갖고 있습니다. 영어는 잘 모르지만 정치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국제관계를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 통화라든지 이런 금융 부분에서도 영어는 몰라요. 영어는 모르는데 이렇게 이제 뭘 하려다가 이렇게 일단 지나가 뭐 서류를 찾으려다가 제대로 갔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이렇게 오토바이 엔진, 오토바이 엔진 석유로 돌아가거나 다른 걸로 돌아가십니다. 또 자동차 돌아갈 때 이것은 엔진을 어떻게 돌려주면은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감아주고 영구자석을 여러 겹, 수십 겹의 형태로 들어가 준다는 거죠. 두께를 틀리게 들어갈 수도 있고 대중석,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서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또는 홈을 파줘서 표면적을 넓히는 현상으로 영구적인 성능을 강하게 할 수 있다. 전자석 만들 때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전자석 만들 때도
발열에만 좀 조심을 하면, 그래서 거기다가 전자석 만들 때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 뭐 니켈 뭐 그 크롬선이라든지 제가 이렇게 발열 구조에 있어서 발열 맺혀 있어서 이렇게 뭐 필라멘트 같은데 홈을 좀 파주면은 열은 좀 일어나지만 빛은 더 밝게 빛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철심을 갈아넣 뭐 어떻게 뭐 철심을 갈아넣 이렇게 감아 넣는다 전자석에 이렇게 돼 그렇게 되면은 거기도 이제 구리 같은데도 홈을 갖다 미세하게 발열은 좀 일어나요. 발열은 좀 일어나는데 표면적인 넓어지는 현상으로 전자석 유력이 세질 수 있어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구 전자석 안에다가 연구 자석을 좀 하나 넣어주거나 금속 덩어리를 좀 더 넣어주면은 좀 더 파워 있는 전자석이 된다. 금속 덩어리를 돼. 그게 배터리가 된다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그다음에 철심이 보통 철심에다가 이렇게 하시는데 철심을 넣는데 그 철심 자체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철심 안에다가 약간의 불순물 서로 전기 전도도 같은 발열문 문제만 좀 없으면 불순물 첨가하면 전자석열이 더하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두께를 들어 여러 개 수십 겹 들어가 입자나 가로 대중서들은 이것은 음극재, 양극재, 자동차 배터리 만들 때도 동일한 기술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그래서 그렇게 돌린다는 오토바이 회전축,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돌려요. 그러면 전기가 생산되는데 전기선에는 구리선은 대중소입니다. 피복 없이 그렇게 하면 이제 이게 전기가 돌아가는데요. 태양전지다 그러면 기존의 태양광 전지에다가 이렇게 약간 금속 알갱이를 좀 넣어줘요. 금속 알갱이를 넣어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이런 건데요. 금속을 이렇게 구리선이다 그러면 전기선, 통신선, 피복선 이렇게 광섬유선 다 되는 여기 알갱이를 좀 두터운 부분을 넣어주면 이게 이렇게 배터리가 된다고요. 플로팅 게이트 역할도 할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4개나 6개, 8개 작은 조각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저장 구조로도 갈 수 있고요. 전력을 멀리 송전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직류로도. 이렇게 해서 수천만 개, 수십조 개 해가지고 가로 세로 높이로 해서 저게 주소를 할당하고요. 그래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진법수로서 해서 저장 구조로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 광도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광섬유 끝단과 구리를 이용해 가지고 광도 빛의 사이즈를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 이런 것도 굵은 것도 사이즈를 따라 대자리, 중자리, 소자리에서 진법수를 1단위, 10단위, 100단위, 1000단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거 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섬유 저장, 광섬유 끝단 가지고도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발광 다이오드로도 저장 구조를 가질 수 있어요. 발광 다이오드 램프 방식으로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 안에 이렇게 광섬유 끝단을 넣어줘 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광막 트렌지 안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광막 트렌지스터 광섬유 끝단을 해서 빛이 바라죠. 그거를 색깔을 넣고 그렇게 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또 회전할 때 오토바이 회전축이나 이런데 이게 또 이런데도 오토바이 회전축이나 또 자동차 회전축 돌아갈 때 전기가 생산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다 그러면 거기다가도 전기선에는 구리선을 피복 없이 대중소로 해서 전기를 걸어줘요. 그럼 내가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별에만 가득한가? 이렇게 그것은 테슬라의 전기 유도처럼 전리층이 전기를 막대가 가지고 있어서 태양빛을 유도한다는 제 이론을 따라서 이것을 이렇게 타타타타 걸어준다는 거죠. 태양광 전위에서도 무슨 통신 구조에서도 스마트폰 유성 통신 모든 군의 무선 통신에서도 타타타 해당되는 주파수를 걸어주면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전파를 이쪽으로 모을 수가 있다. 송수신 거리가 늘어난다. 또는 신호도 뚜렷하게 된다. 이거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잠수함 소나 기술에서도 해당되는 주파수를 이쪽 특정음을 지붕하거나 보청기 기술, 도청 기술에서도 특정음을 지붕하기 위해서 탁탁 그 사람 목소리를 주파수를 이렇게 탁탁 하면 이쪽으로 사람 음도 지붕에서 다른 데는 조용하게 하거나 이렇게 듣게 되고요. 전파에다가 어떤 번호를 넣어가지고 전파에 유무선 둘 다 가능한데 전파에다가 번호를 넣어가지고 통신기에 어떤 번호를 넣어가지고
잡음을 제거하는 기술로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메일이나 이런 인터넷에서 오고 가는 모든 파일에 비밀번호를 넣어서 암호를 넣어서 그것이 암호가 자기 얼굴일 수도 있다. 또는 암호 프로그램에서 양쪽에 있어서 맞아야 된 드론 조정할 때도 이 기술 얘기했거든요. 드론 조정할 때 비밀번호 암호가 맞아야지 적군이 조정 못하니까 이 기술을 얘기했는데 삼성에서 이거를 전파에다 비밀번호를 담아가지고 이렇게 현관 어떤 다중통문 개폐에 쓰시더라고요. 삼성에서 기술이 여러 개가 좀 많이 나오는데요. 무단으로 쓰시지 마세요. 네, 부탁합니다. 그다음에 모두가 알고 있는 가상적으로 정부 차원의 전 세계가 다 두고 보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무단으로 제품에다가 이렇게 제 기술을 넣어놓으면 한 개도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 개를 만약에 가상 어떤 기업도 넣어놓으시면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가 안 될 수가 없다. 이거는 네. 가상적으로 그러셨으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셨으면 이미 여러 개가 제 기술이 설명해서 보이고 있는데요. 하시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제품에다가 그걸 표기한다는 것은 법을 위반한다는 뜻인데요. 모두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그걸 내버려둘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 내버려두지 않겠죠.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 기술을 외국에 팔 것이며 전략적으로 나머지 이렇게 전략적인 어떤 핵심적인 기술은 아닌 것 다른 나라에도 다 팔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인 기술들이니까 돈 주고 정당하게 권리를 획득하시고요. 불법적인 방법으로 권리를 획득하면 가성적으로 모두가 보고 있다면 절대 인정 안 할 거다. 그렇죠. 도둑질, 강도질을 통해서 이렇게 어떤 미술품이다 훔쳤다. 저도 미술 갖고 있는데 미술 그림 유튜브에 다 올려놨는데 사진도 모두 알고 있는데 모두 가져갔다. 가상적으로 진짜 제 미술을 가져갔다. 어떤 데서도 귀한 미술을 가져갔다. 이렇게 해보세요. 문제가 안 되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가상적이에요. 진짜는 아니고요. 네. 미술품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 도둑질한 권리는 권리가 아니라는 거죠. 또는 도둑질, 강도질 해갖고 이렇게 협박을 통해서 하거나 그것도 보고 있다면 이렇게 권리를 형성할 수가 없답니다. 네. 인정 안 하죠 아무도. 정당한 권리를 인정해 그 사람에게 돈 주겠어요. 이런 부분을 또 도둑질한 유명 미술품을 어디서 이렇게 엄청나게 비싼 도둑질했다가 뭐 정당한 거 값을 주고 족보기 그걸 내겠어요? 그냥 뺏어오지. 정당한 권리도 아닌데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오토바이 엔진으로 제가 이렇게 드론을 만들 수 있다 그랬죠. 드론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회전 중에 여러 개 프로펠러를 돌리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오토바이 자체를 가지고 한 200km 가니까 5리터 정도면 한 400km 이상 타격이 가능할 거다. 좀 개조하면 500km 가능. 되게 싸게 드론 타격기를 자폭 폭탄을 만들 수 있는데요. 드론 자폭 드론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네네. 또는 공기를 빨아들여서 필터건 방식이든 뭐든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나 물기를 빨아들여 뒤로 내뿜는 구조를 만들 때 밑으로 내뿜면 사선으로 내뿜면 비행체 무게를 들어올려서 장기적으로 굉장히 멀리 가는 기술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여러 개를 설치해 놔두죠. 공기 주머니를 단다든지 이렇게 해서 드론, 패러글라이드, 낙하산 구조에도 쓸 수 있고요. 낙하산 패러글라이드 공기를 빨아서 뒤로 내뿜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소음만 안 나면 굉장히 장거리 타격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드론에 적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드론의 밑에다가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려가지고 이렇게 사선으로 프로펠러 방식 아니면 이렇게 공기 분사 방식 이런 공기를 압축 공기를 내뿜는 분사 방식 이것을 사선으로 내보면 이런 기술들을 쓰지 마세요. 네. 비행체를 구형태로 만들어 갖고 앞뒤 위 아래 좌우로 도와주고 이렇게 연소기관을 둔다는 크고 작은 주 연소기관은 좀 이렇게 있고 작은 연소기관이 있고 수직 이착륙할 때 작은 연소기관을 둬서 가스불 조절하듯이 강중력을 해서 올리고 내리는 기술 또는 사선으로 순간 60도 이렇게 배치해 가지고 사선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뜨는 이런 기술, 땅을 태우지 않고 기술. 그거는 프로펠러기도 같이 동원할 수도 있고, 그렇죠. 큰 비행체 같은 거는 그냥 이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땅을 태우고 말고 이렇게 해서 옆으로 사선으로 가변할 수도 있고 이렇게 움직이고 밑에 내뿜는 걸 두 개를 같이 써야 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비행체 연료로, 배 연료로도 엄청난 큰 비행체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기존의 터빈 방식은 무겁잖아요. 그러면 공기만 빨아들이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공기를 빨아들이는 기술을 10군데라도 그렇죠. 공기를 빨아들이면 한 군데에서 빨아들이는 공기 양이, 물의 양을 봅시다. 물의 양이 이렇게 있고 그런데 한 군데에서 빨아들이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럼 여러 군데에서 빨아들이면 물을 많이 빨아들일 수 있어요. 물의 양도 이렇게 되고 물을 빨아들이는 기술이 있어도 여러 각도에서 빨아들이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공기 양도 이렇게 여러 각도로 빨아들이면 제 기술이고요. 진공청소기다. 그러면 한 군데에서 빨아들였다면 두 군데를 세 군데 여러 각도에서 내뿜으면 진공청소기 압력이 세집니다. 반대로 송풍기 기술에서 여러 각도에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하나로 내면 압이 엄청나 공기양이 많아진다는 거죠. 이렇게 각도를 약간 비스듬하게 하셔도 제 기술입니다. 또는 일직선으로 이렇게 해야 돼. 공기양을 빨아들이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기양을 하나, 둘, 셋, 넷 공기 통로를 10개 만들어가고 이렇게 하셔도 제 기술이고 이런 거를 갖다 하나만 아니라 여러 개를 만들어갖고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빨아들여. 그래서 터빈 구조가 그래서 기존의 어떤 터빈 구조의 이런 비행체가 필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공기 탱크 방식으로 해서 공기 탱크 넣고 컴프레셔처럼 압력을 그때그때 속도를 높일 때는 좀 공기를 많이 집어넣어주고 공기하고 연료를 믹스하는 기능을 갖고요. 석유를 믹스하는 기능을 온도를 높여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수소산소통을 갖고 다니면서 따로 넣어주거나 우라늄 토늄 플루토늄 가스 구조를 기존의 석유라도 조금 넣어주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섞어서 그것을 카브레타다. 그러면 그것도 압축기를 달아주는 기술을 얘기했죠. 자동차가 됐든 비행차가 됐든 압축기를 달아서 미세하게 연료를 분쇄하면 완전 연소가 된다. 이것도 쓰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연료 연소 기간을 이렇게 앞뒤 위아래 사각으로 계속 앞뒤 위아래 차게 좌우로 이렇게 연소계를 둬가지고 미사일을 이렇게 오면 기존의 비행체는 선회를 해야 되냐면 이렇게만 딱 피하면 돼요. 이것은 잠수정도 되고요. 프로펠러 방식도 되고 이런 연소기가 컴퓨터 조정을 하고요.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압축 공기를 하방에 내뿜으면 더 이렇게 움직이는 기술도 얘기했는데요. 이 방식 비행체에서 연소기가 이렇게 갈 때 앞에다 작은 놈을 넣어가지고 공기를 물리치며 가는 기술, 공기치를 물리쳐가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기술, 또는 사선으로 분사해가지고 비행체나 배의 무게를 들어 올려주는 이런 사선으로 분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비행체가 들어 올려지는 효과. 그리고 비행체 무게로 인해서 이렇게 눌리는 브레이크 현상을 막아준다는 공기 마찰도 많아지겠죠. 이런 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을 물러가라 한다는 거죠. 스타트를 내뿜어서 초공동 어뢰 기술에서도 이 기술 쓸 수 있어요. 비행체 잠수정에서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군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공기막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비행체는 그 안에서 빠르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을 없애는 기술로도 들어간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걸 쓰지 말아 달라는 거죠. 그래서 부탁 좀 드립시다. 이렇게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금속 구조에서도 제가 이렇게 비행체 압력 같은데 이런 것을 금속을 압력을 막기 위해서 가로 세로를 배치하는 기술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로 세로에 서로 방향이 틀린 것을 만들어주면 압력을 견디는 기술에 해당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것을 저는 구체적인 기술과 아이디어, 개념을 갖고 있고요. 획기적이라는 거죠. 그게 그다음에 기존의 모든 기술 구조를 다 그렇죠. 압도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격 대비해서 너무 좋다. 가격이 싸게 만들죠. 제가 이렇게 가로 세로를 이렇게 금속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 가로 세로 배치해갖고 압력을 견디는 기술. 이거 포신과 충신에도 들어가 비행체에 또는 장갑차 같은데 탱크 같은데도 들어갈 수 있고요. 아마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일러 탱크의 모습이 가스 탱크나 관의 모습일 수 있어요. 여기다가 금속이 아니더라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소재가 틀려도 금속 플러스 강화 플라스틱 거기다 텅스텐 분말을 넣어주거나 각종 금속 분말을 넣어서 강화시킬 수도 있고 이런 기술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다. 그래서 플라스틱 자체를 엄청 강하게 만들고 금속을 넣어주시면 제 기술입니다. 돌을 넣어주셔도 제 기술이에요. 천연 돌을 넣으셔도 제 기술이다. 돌을 넣는 기술을 이것을 같이 쓸 수도 있다. 유리석용 코팅 옛사람 유리막 코팅을 넣어서 하고 페인트 자체에도 써요. 그리고 자동차 도장할 때도 그렇게 쓰고 검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페인트 조장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페인트 같은데
그다음에 염색제, 필염색이라도 모든 물건에 염색하는데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서 제조하는 방법. 그래서 유리 그릇 같은데 한국 도자기, 행남제 도자기 타일 도기에도 금색에서 당한 펄이 되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인쇄 잉크도 되고, 그래서 뭐 이렇게 타일도 양변기, 세면기 뭐 이런 데 다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타일 같은 데도 되고, 그릇도 되고, 유리 그릇, 예, 이걸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차피 유학을 칠하니까. 네. 뭐 플라스틱창 유리창에다가도 금색은색 당한 펄을 넣어주거나 유리석영 코팅 예산을 유리막을 넣어주거나 필름 방식에 이런 데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반짝이게 하거나 사실 유리 뭐든 뭐 가로등 이런 이렇게 전조등 같은데 이렇게 그런 케이스 같은데 들어가거나 전구 자체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에 가정용 이런 전구 조명에도 이것이 들어가서 불빛을 반짝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철사나 철근, 철망 이런데 금속 구조나 고무, 플라스틱 상관없이 실에도 유리석영 코팅 예사나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는데 또는 그것은 금색을 당한 펄도 들어갈 수 있다. 고무 플라스틱에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불시온샵 같은 SK죠. 그래서 그런 데도 들어가고 유리석영 코팅 예사나 유리막 넣어서 방청제, 오일 스테인 그다음에 또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라든지 유압 구조에도 들어갑니다. 모든 브레이크 유압 구조에도 제가 홈을 파주는 기술을 얘기했죠. 홈을 파주는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도 기술을 많이 발표해놔서 이런 기술을 제가 기술을 너무 많이 발표해가지고요. 홈을 파준다는 거죠. 이런 것도 쓰시지 마세요. 대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크고 작은 모든 기술을 말씀을 드립니다. 홈을 파주는 기술을 이것도 쓰시지 마시라. 이렇게 이것은 종이 골판이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인데 여기다가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어요. 기포를 포함하고 있거나 포함하지 않은 알갱이 넣을 수 있는데 이것은 고무 제조할 때도 쓸 수 있어요. 고무, 자동차, 신발 밑창, 플라스틱 제조되면 금속에도 쓸 수 있는데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단열재나 단열벽지, 스티로폼 이런 데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것을 탄력 보온하는 이런 기술로도 들어가. 장판 같은 데 고조도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 알갱이 기포를 포함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은 알갱이를 넣어줄 수 있다. 고무 같은 데는 이제 플라스틱 거기에다가 플라스틱 알갱이가 기포를 포함하고 있는 알갱이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금속 알갱이도 들어갈 수 있어요. 금속 뼈대 구조도 들어갈 수 있고. 안에다가 합성섬유 같은 소재로 만들어진 동그란 알갱이들을 집어넣는다. 알갱이를 다양하게 집어넣는 게 동그랗지 않아도 넣어가지고 탄력을 높여주는 또는 두께를 여러 겹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래서 합성섬유를 천연분 못지않게 탄력을 만드는 라텍스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플라스틱 그다음에 이런 금속 소재에도 들어가요. 이거 하시지 마세요.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다. 이것은 하시면 제 기술이 되고 여기다 알갱이를 넣어줄 수도 있다. 아니 그냥 홈만 파줄 수도 있다. 이것은 빛을 증폭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빛을 쏘면 이런 것을 통해서도 증폭이 돼. 이런 빛을 증폭하는 기술로도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굉장히 다양하게 이거 오토바이 헬멧 같은데 군용 어떤 철모 같은데 그 철모나 헬멧에 들어가거나 자전거 헬멧에 들어가서 거기서 안에다 기포가 들어간 알갱이 그렇지 않은 부드러운 알갱이 이런 알갱이들을 집어넣거나 홈을 파서 여러 겹으로 만들어 충격을 방지하는 기술이다. 그렇죠. 방탄 소재의 금속 구조일 수도 있고 고무 구조일 수도 있고 쓰일 충격을 방지하는 건축용 판넬에다가 건축용 판넬에다가 이렇게 여러 겹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내고 방향을 틀리할 수도 있어요. 이쪽을 할 수도 있고 이쪽을 할 수도 있고 열이나 냉기를 반사 복사하는 구조로 가서 얇고도 소음도 방지하면서 소음도 방지되고 단열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건축용 판넬에서 전 세계에 있어서 대박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포를 넣어줄 수도 있고 기포를 넣어주지 않는 알갱이를 포함할 수 있다. 단열 홈을 파주는 기술 하나만으로도 단열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건축용 판넬에 단열재를 같이 붙여서 넣어주면 더 짱이다. 단열재나 단열벽지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다.
단열재나 단열벽재에도 기포를 포함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것을 같이 넣어줄 수 있다. 장판 누구죠? 이것은 전 세계 판넬이 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YTN 어떤 업체가 하시는 것 같은데 하시지 마세요. 부탁 좀 합시다. 이걸 홈을 이렇게 파주는 기술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이다. 그럼 브레이크 유압이 이렇게 있잖아요. 모든 유압 구조, 액상을 이렇게 그 판을 밀 때 거기다 홈을 파가지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도 압이 세집니다. 그다음 자동차 브레이크 페달이라든지 엑셀 페달에도 홈을 파주면 세게 되고, 자전거의 이렇게 페달 구조에도 이게 들어가거나, 오토바이 또는 자전거 이게 브레이크 패드하고 디스크에 홈을 파주면 강하게 이렇게 압착이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쓸 수 있어요. 여러 군데도 많이 쓸 수 있어요, 이 기술이. 여기서 좀 이렇게 동영상이 너무 길어져서 중단하려고 그러는데요. 하여튼 기술을 쓰시면 저 기술이 되겠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고무 같은 데도, 고무 플라스틱 금속 제조 또는 카본 소재 이런 데도 금색은 여기 어떤 뼈대를 같은 소재나 다른 소재로 뼈대를 넣어주고 알갱이를 또는 분말을 넣어주는 기술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카본 소재에 금속이다, 금속 소재가 들어, 금속 뼈대가 들어, 알갱이 들어가거나 합성섬유 나일론 뼈대가 들어가거나 기타 다른 소재도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만드시면, 칼도 이렇게 만들고요. 칼 만들 때도 유리 속용 코팅 제사로 유리막을 넣어서 이제 카본 소재도 그래요. 카본 소재의 어떤 접착 구조에서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는데요. 유리창, 어떤 플라스틱 창, 서로 다른 소재의 것을 접착하거나, 유리창, 플라스틱 창을 얇게 여러 겹 들어가서 밑에 투과들을 좋게 하는 기술을 얘기했는데요. 그때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리콘 웨이퍼,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 이런 데도 홈을 파서 접착하는 기술을 쓰고요. 이렇게 반도체 같은 것도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실리콘 자체, 유리 기판 자체도 고랑을 파서 그 안에다 절연 구조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 안에다 전기선, 통신선을 넣는 거예요. 수직, 수평 둘 다. 수백 개 묶어놨는데 열이 전염이 안 되는 전기선 피복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실리콘 A급 만들 때부터 피복을 넣어주, 유리기판 만들 때부터 피복을 넣어주자는 거죠. 또는 플라스틱 기판 만들 때부터. 그럼 열이 전염이 적청할 때도 낸드 플랫이나 HBM도 되게 단가 싸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모든 기판 구조에 이렇게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 절연을 넣어주는 기술, 컴퓨터의 케이스에다가 절연 구조를 넣어주는 기술, 컴퓨터 케이스에다가 이렇게 절연이 되도록 해서 미세 전류가 흐르지 않는 기술, 이런 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HDD 같은 것도 SSD 저장 장치에도 이런 표복을 넣어서 절연이 되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런 자동차 배터리나 모든 배터리, 납축 배터리 이것도 그렇고 표복을 넣어주면 방전이 잘 안 된다는 이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여름과 겨울의 온도 변화에 되게 좋죠. 이것도 제 기술이다. 쓰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금속이나 고무, 플라스틱 이런 데다 뼈대를 넣어주거나 알갱이를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쓰시면 안 되겠어요. 네네. 그것을 쓰시면 안 되겠다. 그리고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철사나 철근, 철망, 가스 구조. 자, 철사나 철망 이런데 금속 구조에 상관없이 유리석용 코팅 제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페인트 자체에 넣어가지고 코팅 구조를 줘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비행체 도장에도 쓰거나 자동차 도장에도 쓰일 거예요. 자동차 색깔이 깨끗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죠. 저는 미술할 때 100% 넣습니다. 자동 도장할 때 금속은세 다양한 펄을 넣어서 도장하는 방법도 제 기술입니다. 배 도장 다른 데도 다 쓸 수 있다. 이 도장에도 쓰지 말라는 거죠. 네네. 기술을 엄청나게 많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 기술이 무단으로 쓰여서는 안 되겠죠. 전 세계 각국은 알고 딱 알아두고, 팬티에 구멍 뚫어요. 쌉니다. 그거 다 못 알아두고 못 만들 사람 바보는 없다. 전 세계 바보 아니고는 다 만들어요. 네. 정부 차원에서는 정보기관 동원에 정보기관에서 별별 물기 다 만드는데요. 신기한 것들을 이거 하나 외국 기술자 데려왔어도 할 수 있어요. 네네. 그 다음에 외국 기술자 사와서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죠. 왜 못 만들어요? 네. 하다 만들다 보면 더 잘 만들지. 네. 제 기술은 모든 기술을 다 포함하고 기술 많이 발표했네요.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기술의 판도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반도체 기술도 통신 기술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는 기술이다. 기존의 산업 구조를 완전히 재편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이런데 광고를 내시고 미국 어떤
미국 전부 주한미 대사관이 광고를 내셨는데 30몇 군데 광고 내. 지금 팔로워까지 한 100군데 넣었고요. 미국 부대까지 군부대까지 한번 100군데가 나와요. 미국 군부대가 저한테 100군데 소개하시더라고요. 저는 부대 이름을 알지도 못했는데 영어 잘 못해요. 팝송은 부릅니다. 읽기만 하기 때문에 회화를 못합니다. 회화를 못하고요. 그래서 좀 단어도 이렇게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그래서 팝송은 이제 단어가 몇 개 안 되고 또 찾아서 발음을 읽으면 되니까 좀 할까 말까 하다가 좀 하게 됐습니다만, 팝송은 뭐 괜찮게 부르죠. 팝송 제 기술, 팝송도 마음대로 복사해다가 파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제 팝송이 굉장히 그 듣기가 너무 좋거든요. 솔직히 죽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뻑인가?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 노래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듣기가 제 노래 저도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틀어놓고 몇백 번이고 그냥 듣거든요.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함부로 남의 것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떤 얘기를 아까처럼 그 통에 이렇게 금속통이다 그런 거 수십 개 수백 개의 금속통에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다가 냉각물질 물일 수도 있고 냉각물질 물이 아닐 수도 있고 냉매와 금속을 같이 지나가. 거기 또 홈을 파주면 좀 더 좋아요. 홈을 파주거나 스크류 구조를 가지고 회전 구조를 그러면서 선풍기 같은 데도 이걸로 해가지고 그때 펠티어 소자를 살짝 이렇게 얼렸다 그러면 펠티어 소자가 됐든 뭐가 됐든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나거나 또 가열을 전기 방식이든 뭐든 가열을 했다 그러면 굉장히 따뜻한 바람을 낼 수 있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 되게 싸게 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여러 군데에서 각도를 틀리게 여기서도 가열해주고 위에서도 가열해주고 이런 기술도 쓸 수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가열하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이렇게 물을 액상을 공급하거나 전기 발전할 때 난방 구조로도 쓸 수 있어요. 액상을 지금 양식장 물 가열할 때 따뜻한 물 거역을 하고 시원한 물 공급할 때도 좋고, 건물에다가 난방 장치로 좋습니다. 선풍기에다 달아갖고 할 수도 있고 냉풍기에 달아 냉장고 에어컨에 해서 차갑게 이렇게 해서 전기를 덜 들이는 기술도 됩니다.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시지 맙시다. 현재 있는 집안의 어떤 그 보일러를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보일러하고 이렇게 난방과 온수를 구분하자는 거죠. 구분해 너무 난방 밸브에서 고장이 많이 나니까 없애고 수리비가 더 들겠어요. 그냥 전기 주전자 방식으로 이 방식 좀 전에 얘기한 그 방식으로도 되고 전기 주전자 적은 전기로 빨리 가열하죠. 태양력으로도 가열할 수 있는데 그것도 되고 전기 주전자 모듈을 이만하게 작게 만들어 가지고 몇 개를 온오프식으로 해서 물량을 따라서 전기 주전자 금방 끓죠. 전기도 별로 안 들이고 그걸 넣자는 거죠. 그걸 넣어 가지고 정수기에도 되고 이건 온수기에도 되고 샤워할 때도 쓰고 주방 그릇 쓸 때도 되고 정수기에도 쓸 수 있어요. 되게 싸게 가열해서 대량의 물도 제조할 수 있습니다. 전기도 별로 안 들어요. 전기주에 엄청 금방 끓여요. 물 넣으면 엄청 빠르게 끓지. 그런 걸 갖다가 넣자라는 거죠. 그래서 물통으로 옮기든지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순환 펌프를 통해서 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그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현재 있는 그래서 물 분배기 위에다 설치를 하면 전기로 해더라도 별로 연료가 안 들 것고 가스로 해도 되고요. 여름에는 거기서 그 도시가스에서 물 끓여가지고 거기다 부어도 되고 그래서 여름에는 무슨 타가운 물을 이렇게 붓고 냉매에 이렇게 얼음물 부어갖고 아니면 수돗물 연결하고 냉매를 이렇게 냉각 장치로 다 사용. 이건 데이터 센터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네. 아니면 이런 작은 통단위로 해가지고 해서 냉매 펠티어 소자가 됐든 뭐다 뭐처럼 가열을 해서 이렇게 차가운 물을 공급하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난방 장치인데 이거 되게 싸죠. 이게 위열 효율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바람을 빨아들여. 그래 내뿜지는 않습니다. 내뿜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들 것. 빨아들여서 얘를 그거를 이렇게 이 표면에 난방 장치다. 표면에 닿게 해줘요. 이 난방 장치 안에 홈을 좀 파줘서 열반사를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명 같은 기술을 쓸 수 있고 또는 이것을 펠티어 소자다. 그러면 이것을 펠티어 소자 방식이든 뭐든 이것이 차가운 금속이다. 그럼 뜨거운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게 면에 닿게 해줘요. 그러면 이게 제습기가 됩니다. 이렇게 물방울이 흘러내리고 또 공기도 차가워집니다. 동시에 이것은 열을 그래서 이게 동시에 이거는
그 살균기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살균을 해줄 수 있어요. 공기 살균기도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돼요. 공기 살균한대로 공기는 탁해지지 않을 것으로 빨아들인다, 얘를 닿게 해준다. 그럼 다른 방식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난 연료율을 갖게 된, 금방 데워진다는 거예요. 금방 차가워지고. 이걸 그러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개 모듈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서 제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런 뜨거운 그 가열된 판 또는 어떤 판이나 통로 구조를, 가열된 통로 구조를 공기에 빨아들여서 해서 그 잠깐의 시간만 통과를 하기 때문에 공기 살균기로 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병원 같은 데 공기 살균할 필요 있고 집안에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되게 싸게 공기를 이렇게 살균할 수 있다. 공기 살균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그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거를 제가 50도, 60도, 110도, 70도, 80도, 100도 해가지고 살균 구조로 가자. 이거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살균 많고 확실한 거 없는데. 그래서 락스 과산화수소, 베이킹 소다에 90, 뭐 73 이렇게 그걸로 이제 곰팡이 완선을 잡았다 그랬잖아요. 겨드랑이 냄새도 없애고 머리도 이렇게 충치균도 없어지더라. 여기 부었는데 여기도 직접 발라서 흡수시키고 이렇게 꿀렁꿀렁하니까 없어지더라. 이게 통증이 굉장히 심했는데 얼마 전에도 한 10일 됐나? 10월 10일 정도 된다. 너무 아파서 10월 네. 너무 아팠는데 이거 흡수시켰어요. 여기가 뼈가 부어가지고 흡수를 시켜서 없애고 이렇게 했거든요. 충치균에도 되고 동물 피부병, 사람 피부병에도 쓸 수 있고 손 살균제도 쓸 수 있어요. 공업용 알코올은 안전합니다.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공업용 알코올은 그보다 더한데 술은 먹을 수는 있지. 그래서 공업용 알코올로 술 제조했다가 죽었다는 소리도 들어오잖아요. 공업용 알코올은 더 발암물질이라 하겠습니다. 그거를 살균구조로 쓰는 거는 어리석다하게 생각하는데요. 70% 남지제들만 살균이 되고 나머지는 살균이 안 돼요. 휘발하기 때문에 사실상 살균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이걸 락스 과산화 베이킹소다를 써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락스 뚜러펑도 제가 뭐 프로테인 알아서 하세요. 그거 갖고 화장실 줄눈 이렇게 타일 좀 되게 하얗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반도체 세제라 산업재 세척제로 쓰거나 세탁세제에 넣어가지고 옷을 하얗게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고용제로 넣어가지고 두 개를 섞어서 나오는 제품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화장실 저기 액상세제, 화장실 청소하는데 뚜러펑국 액상세제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다음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